안녕하세요. 저는 고지식하고 어이없는 시부모와 우유부단하고 시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질려 40대 싱글맘입니다. 고부갈등이라는 단어가 요새 참 흔하기도 하죠. 고리타분한 시댁 부모님과 그 사이에서 전혀 도움 안 되는 남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의 결혼 생활은 아들 선호사상에 찌든 시댁 부모님과 그 사이에서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남편의 합작이었다고 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였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으로 시댁의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결혼으로도 저는 시부모의 눈총을 많이 받았죠. 기대가 많았던 장남의 결혼 상대로 평범한 집의 외동딸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솔직히 결혼 전에 시댁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딱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과 한 약속. 합가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남편과 결혼 전 다 합의해 놓은 상태였어요. 옛날 분들이고 시골 분들이라 보수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었어요. 그리고 남의 선호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애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신경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는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시댁의 두 분은 그런 고지식한 면에 이어 각자의 개성도 충분했어요. 시부는 괴팍하고 입이 험하다는 것과 시모는 무기력하고 사람을 부리기 좋아한다는 점이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보려 애썼어요. 남편의 부모님이고 저의 가족이 되실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명절에 직접 부딪히게 된 두 분은 정말 남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가족에게라도 가차없다는 걸 보게 됐거든요. 남편은 장남이고 그 아래로 도련님, 막내로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일찍 결혼해서 딸만 셋을 낳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들 딸이고 손녀면 예뻐해 줄 법도 한데 처음 명절 맞이하는 며느리 앞에서 아가씨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가씨의 세 딸에게도 참 쓸모없는 것들이라며. 이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앞으로 내가 낳을 아이들이 딸이면 우리 딸들도 저런 꼴을 면하지 못하겠구나 하고요. 그런 취급을 당해서인지 당연히 아가씨며 도련님이며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시부모 생일날에도 오지 않을 만큼요. 제가 시댁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건 첫째 딸을 낳고 난 뒤였어요. 보통 16주년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병원에서는 돌려서 딸아이임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시댁에서 시녀의 딸들에게 어찌 대하는지가 바로 떠올랐죠. 혹시라도 내 딸이 저렇게 되면 어쩌나. 설마 그래도 손녀딸인데 예뻐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이를 낳고 시부가 그러더군요.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니 용서하지만 두 번째는 없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딸을 살림 미천이라고 하다니. 그 단어에 저는 순식간에 시댁과 확 멀어진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둘째까지 딸을 낳았을 때는 출산 후 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조리 중에 시댁에 불려다니기 일쑤였거든요. 게다가 시부의 말들이 버티기가 힘들었거든요. 씨가 잘못된 게 아니면 밭이 잘못된 거 아니겠냐? 어째 연달아 꽝을 뽑아? 꽝. 제 딸들에게 꽝이라는 말까지 하는 시부를 보니 정말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큰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시댁을 가지 않게 됐어요. 이혼이라는 게 촉발되는 사건이 큰 거지 보통 살면서 자잘한 것들이 쌓여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의 이런 무지한 매도와 딸들을 향한 나쁜 말들, 그 딸들을 낳은 저에 대한 폭언 속에서 그렇게 이혼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지냈죠. 첫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셋째를 임신했어요. 임신을 하고도 마냥 기뻐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그런지 첫째, 둘째 때와는 다르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어요. 사실은 임신 사실을 시댁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또 딸이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16주가 돼서 병원에 가니 이번에도 딸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임신을 알아챈 시모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너 셋째 임신했니? 병원에서는 성별이 뭐래? 아들이라니? 저는 시모의 그 물음에 입을 꾹 닫았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 돼버렸죠. 또 딸이야? 넌 도대체가 쓸모가 없어. 어떻게 연달아 딸만 낳아? 내가 속상해서 너 옛날 같으면 당장 소방 맞고 천년 들일 일이야 이거. 그런 말을 하는데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어서 참았어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에 정말 더러웠죠. 게다가 옆에 있던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그런 모진 말들을 듣는 걸 그대로 듣고만 있었어요. 보통 이쯤에 부모님을 말리지 않나요? 저희 남편은 무신경하게 안 들리는 척 하더군요. 이때 정말 이혼이라는 두루뭉술한 생각이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밥을 먹는데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 먹는 건 모래알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꾹 앉아 있었어요. 밥만 먹으면 집에 갈 거야. 그 생각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밥 먹는 내내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쏙 골라서 저와 제일 먼 자리에 놔둬버리더군요. 게다가 된장이나 고기에 젓가락이라도 댈라치면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가 어디서 고기 반찬을 탐하냐며 소리치는데 이때쯤에는 참는 데에 도 같은 저라도 참기 어려웠어요. 그날 시댁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 와서 치킨이며 피자며 다 시켜서 엄청나게 폭식했었어요. 그렇게 잘 참던 제가 터진 건 어린이날이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어린이날을 맞아 근처 동물원에라도 가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어린이날 근무가 잡혀 못 오게 됐던지라 제가 두 딸을 데리고 가기로 했죠. 딸들이 워낙 순하고 엄마 바락이라 데리고 다니는 게 힘들지는 않았고 매번 천덕꾸러기 취급당하는 딸들이 불쌍해서 제 몸이 힘들더라도 이번에는 애들한테 맞춰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와서 일 좀 거들어라. 어차피 어린이날 쉬지 않니? 어머님, 저희 오늘 애들 데리고 어디 가기로 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은데 주말에 가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는데도 저는 여러 번 참아야 했어요. 임신 4개월의 여자와 아직 어린아이 둘. 도대체 시댁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안일이라면 몰라도 시댁에서 도와달라는 건 강도 높은 작업뿐이었거든요. 꼴에 자기들도 애들이라서 어린이날 놀러 가야 한대? 어린이날이 왜 노는 날이야? 쓸모없는 것들은 집에 와서 일이라도 도와야지. 벌써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다. 임신했다고 몸살이나 본데 딸은 낳아도 낳은 게 아니야. 딸만 내리 셋이야. 네가 우리 집에 미안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달려와서 일해야지. 진짜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내내 저럴 것 같아서 결국은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갔어요. 시모 하는 말이 더 웃겼죠. 거추장스러운 애들은 버리고 왔냐고요. 이때쯤에는 저도 슬슬 열받아서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맡겼다고 이야기했고 시모의 일을 거들었어요. 그러다 무거운 걸 옮기는 일을 하는데 시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딸 낳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네가 우리한테 전화해서 몇 번이고 도와드리러 오겠다고 해야 정상 아니니? 도대체가 우리가 꽝을 뽑았어. 다른 집 여자들은 아들만 잘 낳는데 왜 너는 매번... 아휴, 됐어. 내가 말을 하면 뭐하니? 거기도 치워놔. 무기력하게 누워서 입만 살아 움직이는 시무를 보니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밖에 못해? 넌 집에서 도대체 뭘 배웠어? 이래서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네가 그럴수록 너희 부모님이 욕 듣는다는 생각은 안 하지? 그래도 딸년들 놔두고 온 건 잘했네. 쓸데없는 너희 딸년들한테 줄 밥 여기 없어. 너도 일 끝나면 밥 축 내지 말고 집에 바로 올라가. 알았어? 그 이야기에 완전히 열받은 저는 하던 걸 확 내팽개치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본인 손녀딸들이고 아들의 딸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제가 왜 죄인이에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이 웬 말이냐고요. 어린이날 애들 놔두고 이렇게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도 서럽고 저 이제 막 임신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임산부인데 이렇게 막 부려먹으실 수가 있냐고요. 이런 일이야말로 학대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야말로 폭언이죠. 싹 수 없는 것을 봤나?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든 거야? 아이고, 나이 들면 별의별 꼴 다 본다더니 딱 그 짝이구먼. 어디서 아들도 못 낳는 하자 있는 년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살다 이런 며느리라니. 너 이렇게 막말하고 무사할 것 같으니? 무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든 해보세요. 저야말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임산부인 저에 대한 막말, 제 딸들을 향한 폭언까지 다 묶어서 신고하면 누가 벌 받는지 알고나 계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고도 참은 거예요. 애들 조부모님이시니까. 그런데 애들하고도 척지실 생각이면 저도 이제 시댁에 관여 안 할게요.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남편 통해서 하세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폭탄처럼 터뜨리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어린이날 놀지도 못하고 친정에 맡겨진 딸들 생각하니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좀 더 빨리 이렇게 터뜨려버리고 애들과의 시간을 더 다질 걸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그날은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 부모님과 딸들과 함께 늦게나마 근처 놀이공원에 갔어요. 야간 개장을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친정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에서 애들이랑 자겠다고 하고 친정에서 잤어요. 돌아가기 싫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다음 날이 시모 생일이었거든요. 남편이 또 애들 앞세워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갈 걸 예상하고 친정에서 머문 거였어요. 애들은 친정 부모님이 우냐우냐 예쁘다 해주니 열심히 놀다 지쳐 일찍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요. 전 무시했어요. 제가 왜 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생일을 왜 축하해주러 가냐고요. 결국 제가 가지 않자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꼬장꼬장하고 싸움닭 같은 늙은이들. 평소에도 어찌나 마음을 못됐겠었으면 챙겨주는 사람이 장남밖에 없을까요? 실제로 결혼 후에 시부모 생일에는 저와 남편만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둘째 도련님, 셋째 아가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오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생일상 차려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왜 미역국 안 만들어주나 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엄마 생일인 거 잊어버렸어? 아니,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안 간 거야. 혹시 어제 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거면 당신이 좀 이해해 줬어야지. 옛날 분이시잖아. 당신한테 그런 말 하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굴고 부스럼을 만들어. 나만 갖고 그러면 이해해. 근데 당신은 당신 딸들도 똑같이 쓸모없는 취급 당하는데 그러면 참고만 있어?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 어제 어린이날이었지? 당신 없이 4개월 된 임산부 혼자서 애 둘 데리고 놀러 가는 거면 당연히 시댁에서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딸들은 어린이날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건데 그것도 당신 엄마 때문에
여태껏 당신이 중간에서 중재 안 해줘도 나 혼자 여태 잘 참았어. 근데 남은 게 뭐야? 우리 애들 그리고 나 쓸모없다는 꼬리표만 잔뜩 달았지? 아주 좋겠어? 마누라며 딸이며 모욕적인 말 다 듣게 만들어놓고 혼자만 쏙 빠지는 아빠라서.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한숨 쉬지 마. 지금 여기서 한숨 쉴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한숨을 쉬어? 난 내 딸 그딸 취급밖에 안 하는 사람들 부모로 인정 못해. 그러니까 시댁 부모님 모시고 싶으면 자기 혼자 모셔. 나 이제 앞으로 행사 있어도 안 갈 테니까. 결국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서야 남편이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앞으로 내가 중간에서 잘해볼게. 나도 우리 딸도 소중해.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돌아와. 남편이 뒤로 보이는 친정엄마, 아빠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 사정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해드려서. 아니, 우리는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서 좋았네. 바쁘면 우리한테 애들 맡겨도 되니 걱정 말게. 결국 남편 말에 저는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남편의 곁에 돌아오긴 했지만 시댁과의 골은 더 깊어졌죠. 솔직히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이제 상관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엮이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호적을 파지 않는 이상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신 8개월쯤 친정아버지가 좀 아팠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해서 치료를 몇 달간 받아야 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많이 우울해졌어요. 저는 당시에 밀린 연차를 사용해 쉬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대신해 아버지 수발을 들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애들 데리고 잠시 친정 가야겠어. 아버지 아프니 엄마가 무리하고 있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우리 딸들 있으면 엄마도 기분 좋아하시니까 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버지 수발은 내가 좀 들어드리게. 뭐? 당신 지금 뱃속에 애가 8개월이야. 어떻게 그런 놈으로 수발을 들어? 그럼 어떡해.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아니면 우리 친정에 합가라도 할까? 어차피 우리 전세 사는데 전세금 빼서 친정 부모님 돈이랑 합치면 더 큰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애들 돌봐주면 나도 당신도 움직이기 더 편할 거야. 애 낳고 실제로 나 일 들어가면 어떻게든 친정집에 애들 맡기게 될 텐데 더 좋을 테고. 저는 남편에게 합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남편 표정은 영 별로더군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누가 합가를 좋아하겠어요? 결국은 합가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당분간 친정에서 애들 데리고 지내며 아버지 엄마 챙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짐을 다 싸고 그 다음날 친정에 가려는데 남편이 절 부르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이랑 합가할 생각은 없어? 합가하면 유산을 지금 당장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난 유산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합가 안 해. 나랑 시댁 상황 알잖아.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합가하자는 말이 나와? 그리고 지금 우리 아버지 아파. 솔직히 시댁 부모님이 아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젊어? 그것도 아니잖아. 혹시 내가 친정이나 합가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시댁에 전화해서 모시겠다고 한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리도 이제 목돈도 좀 만질 때도 됐고 애 태어나면 돈 들 것도 많은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으면 좋잖아. 돈은 내가 벌 거야. 그러니까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게다가 당신 돈돈거리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픈 친정아버지 두고 왜 내가 멀쩡한 시부모님을 모셔야 해? 내가 먼저 아버지 아프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야? 철벽을 치는 제 말투에 남편은 난감한 듯 다리만 달달 떨고 있었어요. 저 모습을 보니 분명히 시댁에 뭔가 언지를 줬을 것 같더라고요. 된다느니 알겠다느니
그런 말부터 덥석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설마 합가하는 거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나한테 대답도 안 듣고? 만약 그런 거면 난 못해. 할 마음도 없고 할 자신도 없어. 결국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이 바빠서 애들을 봐줄 수 없으니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어머니 마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손녀들 재롱에 저도 이리저리 엄마 도와서 청소도 하고 아버지 병원에서 말벗도 해드리니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 혼자 있는 집을 놔둘 수도 없어서 일주일 만에 집에 잠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치울 것도 좀 치우고 저도 곧 출산 임박이라 이래저래 준비할 것도 많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낯선 신발이 2개 있더군요. 그렇지만 그 낯선 신발의 주인은 추측 가능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서니 시모와 시부가 있더라고요. 물론 남편도요. 주말이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집에 온 거였는데 시부모까지 대령하고 있을 줄이야. 시모는 저번에 그 일로 저와 싸우고 처음으로 만난 건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쳐다보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너 출가 외인이 친정집에 가서 병수발하는 거 아니다? 아주 당당하게 남편은 내팽개치고 친정 가서 편하게 있다 오나 본데 그러다가 네가 우리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맏며느리인데 우리 수발은 네가 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쓰잘데기 없는 자식 낳는다고 임산부 흉내내지 말고 집에서 수발이나 들다가 조용히 애나 낳고 와. 저번에 그 일은 내가 없던 일로 해주마. 미친 개한테 물린 거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지. 마음 같아선 얼굴 꼴도 보기 싫지만. 그 말을 듣는데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만삭의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고 싶기는 해요. 미친 개한테 물린 거라고 생각한다니 그 기대대로 미친 개처럼 굴기로 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 저더러 친정 가서 편하게 있다 온다고 해요? 저 아버지 병수발 들고 오는 길이에요. 제 아버지 제가 간병한다는데 왜 남의 집에서 이 난리들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싫으시면 보지 마세요. 안 오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집에 오셔서 괜히 저랑 얼굴 마주치시는데요? 아이고 기도 안 차서 저 말버릇 좀 봐. 어디서 어린 년이 시어미한테 기어오려고 들어? 여기가 어떻게 네 집이냐? 우리 아들 집이지. 이 집 전세금 반반씩 냈어요. 그러니까 제 집도 되죠. 그리고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바른 말 해드리는 거고요. 시모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과 함께 말을 잇지 못하자 시부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너 합가하자는 거 반대했다며? 아들한테 다 들었다.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도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댁 합가를 반대해? 그리고 네가 뭔데 반대를 해? 우리 아들이 한다면 하는 거지. 네 허락 같은 거 맡을 필요가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한테 이야기했나 본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 들어와서 먹고 자면 그게 합가지. 너한테 허락받고 할 일이 아니야.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낳아주지도 못하는 하자 있는 며느리 우리도 보고 싶지 않지. 그렇지만 네가 맏며느리니 네가 우리를 책임져야 옳지. 아주 옛날 곧적의 이야기를 하는 시댁어른을 보니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이랑 사이가 좋아도 합가는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아예 들어와서 배째라 하고 누워버리겠다는 이야기를 아주 시원스레 하는 영감을 보니 정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들어오세요. 대신 그러면 저는 합가 반대했는데 시댁 모시게 됐으니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이혼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거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런 말을. 홧김에라도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홧김이래?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야. 합가 분명히 나는 안 한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봐. 밀고 들어와서 여기에 묵으시겠다잖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라고. 내가 나갈게. 대신 나도 내가 버틴 만큼 위자료 충분히 청구하고 재산 분할까지 싹 다 해갈 거야. 너무도 구체적인 제 말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더라고요.
농담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지금 농담할 정신이 어딨어요? 괴팍한 노인네랑 남아 선호사상에 찌든 노파를 같이 모시라고요? 딸만 둘인 집에서? 절대 그렇게 둘 순 없었죠. 결국 저는 강경수단을 취했고 시부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년이 튀어나와서는 네가 우리 아들 인생에 오점을 남기겠다는 거야? 이 망할 년이 어디서 시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을 우는애? 그래, 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무서워라도 할 줄 알아? 어디 수발 들기 싫어가지고 잔머리를 쓰는 거야? 잔머리 아니고 제 진심이에요. 합가하실 거면 이혼할 겁니다. 저 더 이상 양보는 못해요.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두 분 폭언과 제 딸들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에도 남편 하나 보고 참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제 등에 비수를 꽂았잖아요. 분명히 합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앞서 나갔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해서 난리야? 그리고 당신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이야. 그 몸으로 무슨 이혼을 생각해? 셋째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자라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나 당신이랑 애초에 이혼했을 거야. 그리고 내 출산에 대해 굉장히 깊이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거면 이 합가를 애초에 당신이 막았어야지. 방금 어른들 말씀 못 들었어? 딱 봐도 딸 낳은 나한테 몸 졸이고 뭐고 시집살이부터 시키실 것처럼 보이잖아. 당신 눈에 그게 안 보인다면 당신이 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출산을 원활히 하길 바란다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혼해줘. 나는 저기 계시는 두 분은 절대 수발 들며 못 사니까. 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편을 잡아? 오냐, 이혼하면 누가 무서울 것 같아? 이혼해. 우리도 너 필요 없어. 어디 아들도 못 낳는 물건 주제에 우리도 아들 낳은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대이으면 돼. 너 같은 거 집 나간다고 해서 눈썹이라도 하나 꿈쩍할 줄 알았어? 그 꼴로 이혼하고 어련히 잘 살겠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쓸모없는 건 시아버지 수발이라도 들게 하려고 했더니만. 그래, 가. 네 얼굴 안 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시모의 악에 바친 소리에 저는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죠. 봤냐? 남편이 슬그머니 제 눈을 피하더군요. 나는 이런 사람들 있는 데서 딸 키우고 싶지 않아. 딱 봐도 딸 교육에 무조건 안 좋을 거라는 거 보이잖아. 근데 왜 넌 자꾸만 나를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혼해. 우리 애들 양육권하고 친권은 내가 가져갈 거니까 양육비 낼 준비나 하고. 지금 이 집 나가면 당장 변호사 찾아갈 거야. 여보, 제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합가하자고 이야기 한 번 했다고 이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딸들은 또 무슨 죄야. 우리 이혼 때문에 끌려다닐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네가 언제부터 딸 생각했다고 그래? 딸 생각을 했으면 딸들이 당신 부모님들한테 부조리하게 매번 욕 얻어먹을 때 지켜주기라도 했었어야지. 그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굴 때는 언제고. 그리고 합가 이야기 한 번에 내가 이혼하겠어? 여기 봐, 당신 부모님들. 아예 그 이야기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우리 집에 떡하니 와 계시잖아. 그리고 내가 말했지, 아버지 아프다고. 아버지 다 낫고 나서 말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 애초에 이 상황은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한테도 책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깨끗하게 정리하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그 집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예, 이혼해줘버려. 저딴 쓸모없는 것도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 은혜를 아주 똥으로 갚아. 들었지? 나는 이런 인간이야 취급받으면서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해. 그리고 이혼하면 애들 양육권이랑 친권은 나한테 넘겨. 어차피 당신이 애들 데려가봤자 그 집안에서 핍박받고 학대나 받을 건데 그런 짓 하지 말고 나한테 애들 주고 당신은 양육비나 보내줘. 쓸데없는 여자애들은 데리고 가거라. 그치만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마. 뭐가 좋다고 딸들한테 돈을 들이냐? 우리가 데려올 필요도 없지만 돈을 줄 필요도 없지. 시부는 제가 아이를 데려가면
남편이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딸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류는 곧 보낼게. 그리고 애 낳는 동안 연락 안 되면 변호사한테 연락해줘. 나중에 변호사 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 말만 남기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에서는 아무 말 없이 절 받아줬고요. 아버지는 병상에서 빠르게 회복되어서 집에 와 계셨고 어머니도 제 출산 준비로 바쁘셨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정말 충만했어요. 외동딸이라 부모님 댁은 항상 적적했고 시댁이 저 모양 저 꼴이라 큰 행사 있는 날에는 와보지도 못했거든요. 매번 시댁 불려가느라 이렇게 손녀들하고 같이 있으니 너무 좋으신 듯 매일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죠. 그리고 이혼은 변호사를 통해서 잘 진행됐고 그 와중에 저는 셋째를 낳았어요. 보호자로 아빠가 아닌 친정엄마가 와 있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첫째 때는 시모가 와서 살벌한 말만 남기고 떠났고 둘째 때는 시댁에서는 아예 연락도 없었죠. 셋째는 두 누나와는 다르게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태어났죠. 애를 낳고 나서는 낳았다는 연락만 했어요. 셋째도 남편이 양육비 지급해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셋째가 100일이 다 되어갈 때쯤 이혼은 무사히 완료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셋째 얼굴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친정에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애를 보러 오겠다고 해놓고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내가 봐줄 테니까 이만 땡깡 부리고 돌아와. 이혼했지만 다시 결혼은 할 수 있고 솔직히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었어. 부모님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 아직 우리 사이의 마음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편 말에 웃음부터 났어요. 지가 뭔데 날 봐줘요? 네가 뭔데 날 봐줘. 네가 뭔데. 너 여태까지 내 남편도 아니었어. 우리 딸들 아빠도 아니었거든? 넌 그냥 너희 부모님 아들이었지. 재결합하면 뭐가 바뀌는데? 아무것도 변할 게 없잖아. 내 딸들을 시부모님들에게서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두 번 다시 무책임한 말 꺼내지 말고 조용히 애나 보고 가. 남편은 본전도 못 찾고 잠든 애기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놀란 얼굴로 묻더라고요. 혹시 셋째가 아들이야? 저는 답을 피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라고 하면 얘만 쏙 데려갈까봐 걱정했고요. 사실 중간부터 아들인 거 알고 있었어요. 망할 시부모가 이 애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혼 서류 정리가 다 될 때까지 아무 말 안 했던 거죠. 아들 맞아. 근데 그게 뭐? 당신 아들 낳은 거 아시면 우리 부모님도 당신 대하는 거 달라질 거야. 왜 미리 말 안 했어? 왜 말해야 하는데? 당신 부모님들 내가 아들 낳았다고 날 대하는 게 달라지실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나랑 두 딸은 여전히 뒷전이고 이 아들만 오냐오냐 하실걸? 그게 정상으로 보여? 그치만이고 저치만이고 나는 당신네 가족하고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욕도 그만큼 들었으면 많이 들었어. 이제는 그런 말 안 듣게 해줄 수는 없어? 10년 동안 당신 얼굴 봐서 참아줬으면 됐잖아. 얼마나 더 참으라고 나더러 돌아오라는 미친 소리나 하는 거야? 제 불호령에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이면 이 상황에 그런 소리 못하죠. 당신 힘들어서 나더러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수발은 당신 혼자나 열심히 들어. 나는 절대로 그쪽으로는 안 돌아가. 그리고 이미 우리 이혼 서류 정리 다 됐거든? 법적으로 남남이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아버지로서의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딸들을 위해서라도 그 집에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마라. 혼자 효도해. 나는 나대로 딸들하고 잘 살 테니까. 결국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보다 못한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죠. 자네 진짜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우리 집 귀한 딸한테 10년을 모진 말을 듣게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짓을 또 하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야. 자네가 진짜 내 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냥 여기서 돌아가게. 우리는 이미 그쪽 집안 사람하고는 남이야. 애초에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이유가
딸아이에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딸이 많이 참았지. 자네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해결도 돼주지 못했지 않나? 지금 다시 만난들 자네가 뭘 할 수 있어? 자네 부모님들이 저렇게 두 눈을 형형하게 뜨고 우리 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만약 딸이 원하더라도 나는 허락 안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게. 결국 아버지의 완고한 말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어요. 셋째 돌무렵에는 직장에 다시 복귀했고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머니가 픽업해주고 있으세요. 다행히도 애들은 남편과 살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라 제 마음도 편했어요. 그렇게 몇 달 지나고 우연하게 전 남편과 마주쳤어요. 저는 어린이날이라 친정 부모님과 애들 데리고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왔고 남편은 예약석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 푸짐하던 인상이 완전 날카롭게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간섭할 바는 아니지만 신경을 쓰였죠. 애들은 잘 지내? 잘 지내.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너무 오냐오냐 하셔서 버릇 나빠질까 걱정될 정도로. 당신은 잘 지내는 거야? 얼굴 완전히 상했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일 처리하느라 바쁘게 지내. 일 처리? 시댁집 처분했어? 그게 한 3억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시아버지가 준다던 돈은 받았겠네? 재산 이야기 꺼내니 전 남편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괜히 재산 이야기 꺼내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나한테 유산으로 시골 있는 집 그거 준다고 하셨잖아. 당신 말대로 못해도 3억은 하는 집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 무슨 문제? 남동생이 그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대출 못 갚는 바람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시댁집의 재산이라고는 그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전 남편 남동생 때문에 그 집이 다 날아가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남편 집에 의지하러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게 경매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된 직후에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장남이니 어떻게든 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참 대단들 하시죠? 그런 일 있어서 장남 의지하러 오시는 거면 적어도 맏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던 걸까요? 하긴 평소에 워낙 점수를 많이 까먹은 분들이라 그렇게 하셨어도 받아주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시부가 자기한테 거짓말한 거 알고 남편 완전 노발대발해서는 동생에게 담보 받게 해줬으니 동생한테 가라며 시부모 내쫓았대요. 남편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저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반을 저한테 돌려줘야 했거든요. 집을 잃을 순 없으니 일단 시부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제게 전세금 반을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있으니 완전히 허탈해진 거죠. 그 상태에서 시부모는 장남이 자기들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했던 그대로 남편을 들들 볶아대기 시작했고 결국 열받은 전 남편이 시부모를 쫓아내버린 거죠. 그럼 두 분은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동생이 집 얻어준 모양이야. 근처 단칸방에. 동생네도 사업 망해서 지금 대출 못 갚아서 파산 직전이라 집 내놔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일이 좀 많았어. 둘이 이야기하는데 시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몸을 돌리려는데 저를 알아보고는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애부터 보시더라고요. 애 옷이냐 신발에 아들 티가 나다 보니 시부모가 흥분해서는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셋째 딸이라더니 아들이었어? 아들이면 우리가 데려와야지. 네가 왜 데리고 있어?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말도 안 하고 애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 거의 아이를 빼앗으려는 시부를 보고 결국 전 남편이 일어났어요. 그만 좀 하세요. 애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예요? 전 남편 말대로 멀리서 두 딸이 안절부절 못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웃어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달려오려는 걸 친정엄마가 겨우 막고 계셨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이면 당장 우리가 데려와야지. 그래도 마지막에 쓸만한 짓을 했네. 아예 쓸모없는 물건인 줄 알았더니
어서 이리 다오. 우리 손주 한번 안아보게. 이미 이혼했고 저희는 남남이에요. 오늘은 우연히 마주친 거고. 남편은 이미 셋째에 대한 친권도 양육권도 다 그때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는 아기띠에 매달린 아이를 감싸고 시부모를 쏘아봤어요. 네가 그런다고 우리 핏줄이 남의 핏줄이 될 것 같으냐?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손주나 내놔어요. 아버지, 또 이러시면 다음부터는 생신이라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포기한 건 우리라서 애 마음대로 못 데려와요. 두 분 다 원하셨잖아요. 그건 딸인 줄 알아서 그렇지. 아들인데 왜 우리가 못 데려와? 법이 그렇다고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둘째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이렇게 경거망동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도 안 보고 싶으신 거냐고요. 애 엄마랑 아들한테 손대시면 저랑 두 번 다시 못 보실 거예요. 결국 전 남편의 말에 시부모는 그제야 얌전해지더군요. 아들이 무섭긴 한가 봐요. 옛날 같으면 당장 손가락질에 노성이 튀어나올 법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미안해. 두 분이 또 흥분하셔서. 잘 먹고 가라. 우리는 그냥 나가야겠어. 됐어. 여기 예약했잖아. 우리가 나갈게. 우리는 아직 자리에도 앉질 않았으니까. 저는 친정 부모님과 애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애들은 저한테 왜 무서운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있냐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거고 다음에는 만날 일 없을 거라고 말해주자 애들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시댁 식구나 전 남편을 만난 적 없어요.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오니 살아있기는 한가 보다 하고 지내죠. 이혼 후에 저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친정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늙으면 제가 수발을 들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독립하기를 바라며 열심히 키우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셨어요. 저는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상속될 거고 미리 바꾸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완고하게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대신에 저는 아버지께 제가 받은 위자료를 그대로 드렸어요. 돈 벌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시부모의 그런 행동들을 참으려고 하면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딸들이 커가면서 받을 상처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혼은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이 떠올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아팠는데 새삼 글을 다 쓰고 보니 제가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다 견뎠나 모르겠어요. 왜 좀 더 빨리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고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죠. 고부 갈등으로 힘든 날을 보내는 모든 어머니 모두 힘내시고 더 좋은 날이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